나이 들어보니 알겠더라. 형제도 다 소용없다는 말. 왜 평생을 함께할 줄 알았던 형제자매가 노년에는 멀어지는 걸까요? 노년을 맞아 문득 돌아보니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믿음은 언제부터인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말합니다. 세상 모든 인연이 변해도 가족만큼은 영원할 것이라 믿습니다. 특히 부모님 그늘 아래서 함께 자란 형제자매는 내 삶의 가장 든든한 울타리라 생각하죠. 하지만 나이가 들고 노년의 문턱에 들어서면서 많은 분들이 씁쓸하게 깨닫는 현실이 있습니다. 바로 노후에는 형제도 남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형제자매 간의 정을 부정하는 냉정한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노년에 접어들면서 각자의 삶과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그 변화가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아픈 통찰입니다. 젊은 시절의 끈끈한 유대감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들 앞에서 형제 관계가 흔들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노후에는 형제자매도 남이 된다는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왜 형제 관계가 노년에 멀어지는지, 어떤 상황들이 관계를 흔들리게 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고 관계를 지켜나가야 할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당신의 소중한 관계를 돌아보고 더 지혜로운 노후를 준비할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첫 번째, 각자의 삶에 바빠지면서 생기는 거리감. 형제 관계가 노후에 멀어지는 첫 번째 이유는 각자의 삶에 바빠지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거리감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명절이나 부모님 생신 등 가족 행사를 통해 정기적으로 만날 기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각자 가정을 꾸리고 자식들을 키우면서 삶의 중심이 부모님이나 형제가 아닌 자신의 가족으로 옮겨갑니다. 한 60대 어머님은 3남매를 키웠지만 이제는 자식들과 연락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소연합니다. 젊었을 때는 매주 얼굴을 봤어요. 그런데 자식들이 결혼하고 손주가 생기면서부터는 각자의 삶이 바빠졌죠. 큰딸은 사위네와 둘째 아들은 손주 학원 때문에, 막내는 해외에 나가 있어 얼굴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저도 나이가 들어 아프고 외로운데 형제들끼리도 서로 바쁘다 보니 안부를 묻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서로의 삶에 깊이 들어갈 수 없게 되니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 같아요. 이처럼 노년에는 형제자매가 각자 다른 환경에 놓입니다. 어떤 형제는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어떤 형제는 어려움에 처하기도 합니다. 사는 곳도 다르고 관심사도 다르고 심지어 정치적인 견해나 삶의 가치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공유했던 공통의 기억들이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각자의 새로운 삶을 살게 되니 대화의 주제도 줄어들고 공감대도 옅어지는 것입니다. 한 심리학자는 인간관계는 물리적 거리가 멀어지면 심리적 거리도 멀어지기 마련이라며 노년에는 형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결혼, 자녀, 손주 등 각자의 삶의 굴레 속에서 자신의 가족을 챙기기에도 벅찬 현실은 자연스럽게 형제자매와의 관계를 후순위로 밀어내게 만듭니다. 연락을 자주 하지 않거나 서로의 삶에 무관심해지면서 관계는 점차 소원해지고 결국 남보다 못한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노년에는
각자의 삶에 바빠지면서 생기는 거리감 때문에 형제 관계가 서서히 멀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재산 상속 문제로 인한 갈등. 노후에 형제 관계가 멀어지는 가장 현실적이고도 아픈 이유는 재산 상속 문제로 인한 갈등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형제자매 간의 갈등은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었을 때는 우애가 제일이라고 말했지만 막상 재산 앞에서는 그동안의 정이 사라지고 이기심만 남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한 60대 남성은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형제들과 완전히 연을 끊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남은 집을 팔아 상속을 나누는 과정에서 형제들의 진짜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큰형은 어머니를 제일 많이 모셨으니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둘째 누나는 자신은 결혼할 때 지원을 받지 못했으니 더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형제들의 모습이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는 서로 효도하겠다고 말했지만 결국 모두 돈 때문에 서로를 헐뜯고 다투는 모습에 큰 실망을 했습니다. 결국 저는 제 몫을 포기하고 형제들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돈이 형제 간의 정을 이렇게까지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이처럼 재산 상속 문제는 그동안 잠재되어 있던 형제자매 간의 불만, 시기심, 그리고 이기심을 한꺼번에 터뜨리는 폭탄과 같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동안 들어간 비용, 결혼 자금 지원 여부, 각자의 경제적 형편 등 그동안 쌓여있던 불만들이 재산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와 엮이면서 덧잡을 수 없는 갈등으로 번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끈끈했던 형제라도 재산 문제 앞에서는 서로를 남으로 여기는 냉정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한 법률 전문가는 상속 문제는 가족 간의 우애를 해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며,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미리 재산 정리를 해두거나 가족 간의 충분한 대화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재산 상속 문제는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의 서운함과 불만이 폭발하는 감정의 문제입니다. 재산에 대한 욕심이 커질수록 형제자매를 향한 마음은 점차 닫히고 결국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노년에는 재산 상속 문제로 인한 갈등 때문에 형제 관계가 파국을 맞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세 번째, 부모님 부양 문제로 인한 책임 전가. 노후에 형제 관계가 멀어지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부모님 부양 문제로 인한 책임 전가입니다. 부모님이 연로해지시거나 병환으로 거동이 불편해지시면 부양의 책임은 더 이상 내 일이 아닌 형제들의 공동의 몫이 됩니다. 하지만 이 공동의 몫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떠넘기려는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한 50대 여성은 늙으신 어머니를 모시는 문제로 형제들과 완전히 등을 돌렸습니다. 저희 집은 아들 둘에 딸 하나였어요. 어머니가 알아놓으시자 형제들은 모두 나는 직장이 있어서, 나는 아이들 때문에 라며 어머니를 모실 수 없다고 했어요. 결국 제가 어머니를 모시게 되었는데 형제들은 간병비나 생활비를 거의 보내주지 않았죠. 명절에 찾아와서 얼굴만 비추고 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내가 어머니를 모셨으니 나중에 재산을 더 받아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다만 함께 부담해야 할 부양의 책임을 모두 저에게만 떠넘기는
형제들의 이기심에 너무나 큰 실망을 했죠. 부모님이 살아계신 동안에는 효자, 효녀인 척했지만 결국 책임 앞에서는 모두 회피하는 모습에 저는 더 이상 형제를 믿을 수 없게 되었어요. 부모님 부양 문제는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시간, 노력, 그리고 정서적인 부담까지 포함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는 것은 매우 어렵고 어느 한쪽이 더 많이 희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희생하는 쪽은 당연히 서운함을 느끼게 되고 책임지는 쪽은 미안함보다는 당연시하는 태도를 보일 때 갈등은 극대화됩니다. 이때 그동안의 형제 간의 정은 희미해지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싸움만 남게 됩니다. 한 사회복지 전문가는 부모님 부양은 어느 한쪽의 희생으로만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며 부모님이 건강하실 때부터 가족들이 모여서 부양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책임 회피는 형제 관계를 병들게 하는 독약과 같습니다. 부양이라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서로에게 기댈 곳이 되어주기는커녕 서로를 비난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은 형제 간의 정을 송두리째 무너뜨립니다. 결국 노년에는 부모님 부양 문제로 인한 책임 전가 때문에 형제 관계가 무너져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 세대 간 가치관 차이로 인한 소통 부재. 노후에 형제 관계가 멀어지는 또 다른 원인은 세대 간 가치관 차이로 인한 소통 부재입니다. 부모님 세대는 형제가 많고 서로 의지하며 살았던 반면 오늘날 젊은 세대는 개인의 독립적인 삶과 행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가치관의 차이가 노년의 형제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한 70대 남성은 동생들과 소통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말합니다. 저희는 5남매예요. 어릴 때는 형제들과 함께 모여 사는 것이 당연했죠. 서로 도와주고 의지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서로의 삶에 관심이 없어요. 제가 먼저 전화를 해도 바쁘다며 끊기 일쑤고 제가 보낸 문자에는 답장도 하지 않아요. 저는 형제는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동생들은 각자 알아서 살아야지 왜 서로에게 짐이 되려 하느냐고 말해요. 저희 세대와 동생들 세대의 가치관 차이가 너무 커서 대화가 통하지 않아요. 이제는 제가 먼저 연락하는 것도 지칩니다. 그냥 남처럼 사는 게 편할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들어요. 이처럼 세대 간 가치관 차이는 형제자매 간의 관계를 단절시키기도 합니다. 어떤 형제는 영원한 내 편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형제는 각자의 삶을 존중하는 것이 관계를 유지하는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관의 충돌은 서로에게 서운함과 실망감을 안겨주고 결국 소통을 단절하게 만듭니다. 한가족 상담 전문가는 세대 간 가치관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무조건 자신의 가치관을 강요하기보다는 서로의 삶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소통이 없는 관계는 결국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서로의 삶에 관심이 없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형제라는 이름만 남은 남보다 못한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노년에는 세대 간 가치관 차이로 인한 소통 부재 때문에 형제 관계가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롭게 관계를 지켜나가는 법.
그렇다면 우리는 이처럼 멀어지는 형제 관계 속에서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고 지혜롭게 관계를 지켜나가야 할까요? 노후에는 형제자매도 남이 된다는 씁쓸한 현실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첫째, 형제에게 기대를 내려놓는 연습을 하세요. 우리는 형제들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합니다. 내 형제는 당연히 나를 도와줄 거야. 내 형제는 당연히 나를 이해해 줄 거야 라는 기대는 현실 앞에서 쉽게 무너집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입니다. 노년에는 형제에게 도움을 기대하기보다는 각자의 삶을 사는 독립된 개인으로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가 나에게 해주는 작은 도움에 감사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서운해하지 않는 마음을 연습해야 합니다. 둘째, 경제적인 독립을 우선순위에 두세요. 형제 관계를 망가뜨리는 가장 큰 원인은 돈입니다. 노년에는 누구에게도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경제적인 독립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부모님의 재산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형제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기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나에게 책임지는 삶을 살 때 형제 관계는 더 평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셋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소통하세요. 서로의 삶에 깊이 개입하기보다는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서로 다른 가치관을 인정하고 내가 틀렸어 라고 말하기보다는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정기적으로 전화하거나 만나서 안부를 묻는 등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의식적인 노력을 하되,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하면 한 발 물러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넷째, 나만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세요. 노년에는 형제 관계에만 매달리기보다는 나만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미 생활을 하거나 새로운 친구를 사귀거나 사회 활동을 하는 등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면 형제 관계에 대한 의존도도 낮아지고 관계는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형제에게 어떤 기대를 하고 있나요? 혹시 그 기대 때문에 오히려 관계가 힘들어지지는 않았나요? 아무리 지혜로운 마음으로 노후를 맞이하세요. 오늘 우리는 노후에는 형제도 남이 된다는 주제를 통해 노년의 형제 관계가 멀어지는 현실적인 이유들을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각자의 삶에 바빠지면서 생기는 거리감, 재산 상속 문제, 부모님 부양 문제, 그리고 세대 간 가치관 차이 등 다양한 원인들이 형제 관계를 흔들리게 합니다. 하지만 이 씁쓸한 현실을 인정하되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현실을 바탕으로 더 지혜로운 노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형제들에게 기대하기보다는 나 자신에게 기댈 수 있는 단단한 삶을 만들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관계를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하세요. 노후에는 형제도 남이 된다는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나 자신이 있다는 깨달음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당당하게 살아갈 때 당신의 노후는 더욱 평화롭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댓글 하나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의 지혜의 빛을 밝혀줄 것입니다. 오늘 하루
형제에게 기대기보다는 당신의 삶을 먼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노후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한 가지라도 생각하고 행동에 옮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이 당신의 노후를 더 평화롭게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